저는 내신은 2등급, 모의고사는 4등급 정도의 학생입니다. 성적으로 보면 수시가 유리한 것 같지만 비교과 활동이 많지 않아요. 저한테는 수시가 유리할까요? 정시가 유리할까요? 네, 학생의 고민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이 학생은 비교과가 많지 않아서 고민이네요. 정시가 유리할지 수시가 유리할지 일단 정량적인 점수로 보면은 수능 모의고사가 4등급선이고 내신이 2등급선이니까 어찌 보면은 정시가 훨씬 유리할 것 같지만 학생의 고민은 이거죠. 내신 성적은 상대적으로 비교했을 때 좋지만 수시에서 지원하려고 하면 비교과도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본인은 내신 성적은 조금 우수할 수 있어도 비교과가 좋지 않다라는 거고, 그다음에 본인이 고려하는 상위권 대학을 가기에 나의 2등급선의 내신 성적이 과연 얼만큼 유리할지 이 부분을 체크해 보려고 하는 것이죠. 사실상 2등급선에서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면 비교과가 전혀 안 좋아요. 학생부 종합은 쓸 수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자가진단하는 그런 학생들의 경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논술 전형과 교과 전형인데요. 교과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2등급 선이다라고 했을 때 서울 상위권 대학의 교과 전형을 가기는 좀 어려운 성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상향할 수 있는 전략으로 논술 전형을 많이 고려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은 이 학생의 상황을 조금 살펴보고 이 학생에게 유리한 지원 전략이 무엇인지를 같이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교과 2등급, 모의수능 4등급, 비교과가 많지 않은데 국영수사 기준으로 1.92등급이에요. 비교과 활동이 많지 않아요. 그리고 모의수능 성적보다 학생부 성적이 좋은 편이고 학생부 위주 전형으로 이제 일단은 도전해 보는 게 표면상으로는 좋을 것 같은데 이 학생은 비교과 활동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학생의 내신 성적을 보면은요. 이 학생이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갔을 때 성적상에서 유리한 부분을 찾자면 학년별 성적 성취가 상향됐었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1학년, 2학년, 3학년의 각 주요 교과의 내신 성적 평균을 먼저 볼 텐데요. 국어 같은 경우도 1학년 2등급, 2학년 1.5등급, 3학년 1등급으로 학년별로 성적이 상향하고 있고 그 다음에 수학 성적도 1, 2학년 때 2등급이었지만 3학년 때 1등급으로 끌어올린 상황이고요. 영어는 약간의 부침은 있지만 평균 2학년 때 1학년 2등급에서 2학년 때 1.5로 올렸다가 다시 3학년 때 2등급을 유지하고 있지만 그래도 합하면 평균 영어 성적이 1.78 정도 1등급 후반선이 되는 것이고 또 사회 과목 같은 경우에도 1학년 때 1.5였지만 조금 끌어올려서 전반적으로 최종 2.29까지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이고 과학 같은 경우도 3등급에서 2학년 2.5등급, 3학년 1등급까지 끌어올려서 지금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 주요 교과들의 성적이 향상되고 있는, 그러니까 교과 성적에서도 같은 1.9등급의 학생들에 비해서 이 학생은 상향해 가고 있는 추세를 가지고 있는 그런 학생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 이제 국영수사 인문계 성적으로 동일 비중으로 우리가 감안을 해보면 이 학생은 1.92등급의 성적을 가지고 있고 성적 성취가 계속 진행됐다. 그러면 이 부분은 발전 가능성 측면에서 우리가 좀 유의미한 성적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모의고사 성적을 보면 국어가 사실 4등급, 수학 나형이 3등급, 영어가 3등급, 한국사 3등급, 한국지리 5등급, 생활윤리 5등급. 그래서 사실은 모의고사로 보면은요. 이 학생은 모의고사 성적으로는 서울권을 지망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은 수시에서 어떻게 해서든 전략을 세워서 학생이 원하는 서울권의 대학을 지원하도록 해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교과 성적이 이렇게 영어와 사회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학년이 올라갈수록 상승한 점, 그렇기 때문에 사실 2, 3학년의 반영 비중이 조금 높은 대학이 있다면 그런 쪽을 공략해 보는 것이 유리하겠죠. 또 인문계열임에도 불구하고 사회교과에 비해서 과학교과의 성적이 좋은 편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학생은 교차 지원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합니다. 진로에 대한 고민이 일단 많고 뚜렷하게 진로 방향을 정하지 못해서 사실 희망 전공이 확고하지 않은 상태였어요. 그렇다 보니까 전공 적합성을 드러낼 만한 비교과 활동을 이 학생이 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지 못한 상황이죠. 즉 이거죠. 진로도 명확하지 않은데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고민은 사실 모든 학생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따라서 학생부 종합, 100% 학생부 종합으로 지원했을 때는 다른 기록 내용에 있어서의 불리함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할 수는 있어요. 즉 학업 역량이나 성적 성취 부분에서는 유의미하나 본인이 진로를 뚜렷하게 정하지 못해서 진로를 정하지 못했다라는 그 가정하에 사실 관련된 그런 탐구 활동이나 진로와 연계된 심화 활동을 진행한 부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이 아쉬운 상황이죠. 모의고사 성적이 교과 성적에 비해서는 좋지 않기 때문에 어쨌든 수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되는 상황이고, 지금 만약에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수시에서 수능 최저 기준이 있는 대학을 간다 하더라도 이 학생은 현재 모의고사 성적으로 수능 최저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대학으로 지원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수능 최저 기준을 충족하기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 즉 내신 성적의 성취 상향도는 좋다. 2, 3학년 때의 성적 반영이 조금 많이 되는 전형을 고려해야 된다. 두 번째, 과학교과가 상대적으로 사회교과보다 좋으니까 교차 지원도 한번 고려해보자. 세 번째, 비교과 활동이 상대적으로 많지 않으니 학생부 종합 전형만 생각하는 것은 좀 피해보자. 그 다음에 나머지 수능 최저 기준이 없는 전형으로 공략을 해보자. 라는 것이 학생의 수시 지원 고려 사항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이 학생은 어디를 지원했었냐 하면요. 인하대와 성신여대의 학생부 교과 전형, 교과를 반영하는 학생부 교과 전형에 지원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또 학생부 종합 전형이기는 하지만 자기소개서 없이 교과 반영 비중이 상대적으로 좀 높은, 그러니까 학생부 종합, 100% 학생부 종합이 아니라 교과가 반영되는 학생부 종합 전형인 건국대 KU 학교 추천 전형에 지원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원서 접수 후에 이제 이 학생이 면접을 치르는 경우가 지금 인하대가 면접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하대 면접 준비에 이제 집중을 했었고, 인하대가 이미 이제 예상 문제라든지 기출 문제 같은 것들이 공개가 잘 되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출제된, 그러니까 미리 예상 질문으로 나오는 그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면접 준비를 좀 철저히 해서 준비를 했죠. 따라서 이 학생의 결과는 인하대 영어교육학과랑 성신여대 컴퓨터공학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네, 맞아요. 성신여대는 교차 지원을 했었던 거고요. 인하대는 교과 전형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성신여대도 마찬가지죠. 교과 전형이었기 때문에 학과선이나 이런 부분들은 어느 정도 성적선을 감안하고 또 본인에게 유리한 교차도 활용해서 지원을 했었던 상황이고, 인하대 영어교육과 성신여대 컴퓨터공학과에 합격을 해서 성신여대 컴퓨터공학과로 진학했었던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의 경우를 봤을 때 우리가 학년별 반영 비중이라는 거를 아까 말씀드렸었는데, 건국대 학교 추천 전형 같은 경우에 2, 3학년 비율이 40, 40, 1학년 20%, 또 인하대 교과 전형 같은 경우, 또 성신여대 교과 우수자도 마찬가지로 1학년 성적 비중은 20%, 2학년 40%, 3학년 40% 이런 비중으로 반영을 했었던 학교들이에요. 그래서 학생에게 좀 유리한, 즉 1학년 성적보다 계속 꾸준히 상승해서 3학년 1학기 때 1등급을 만들어 놓은 상황들도 많았었기 때문에 3학년, 2학년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교과 전형을 활용했었던 사례라 볼 수 있죠. 학생이 면접 기출 문제를 가지고 연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간단히 보여드리면 이제 그 당시에 이 학생이 시험을 봤었던 해에 인하대 면접 기출 문제가요. 오전, 오후로 나뉘어서 진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는 정말 상황 판단에 대한 문제들이 조금 나왔었어요. 당시에는. 물론 이제 이 학생이 지원했었던
그 연도와 사실 2020학년도 올해는 조금 변수가 있죠. 그러니까 인하대 면접 같은 경우에도 약간 변수가 있기는 하고 이 경우에는 이제 미리 그런 문제들이 나왔었는데 당시에 나왔었던 문제가 뭐 예를 들어서 신입사원 면접을 위해서 9시까지 입실하도록 규정을 했는데 30초 지각을 한 A군이 면접실에 들여보내달라고 간청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 딱 주어지고 이 회사는 A군의 입시를 허용해야 되느냐 거부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본인의 입장을 구체적인 이유를 들어서 밝혀라 라는 것들이 이제 면접 질문으로 나온 적이 있습니다. 또한 사범대에서는 동양 고전의 교학상장, 곧 가르치고 배우면서 서로 발전한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 가운데 교사도 학생에게 배운다는 말의 의미, 또 그 말의 가치를 자신의 직접적이고 간접적인 경험에 비추어서 한번 설명해 보시오, 말해 보시오 라는 질문이 나온 적이 있습니다. 만만치 않죠? 어쨌든 학생은 열심히 연습해서 최종적으로 합격을 해서 본인의 유리한 선을 찾아서 간 케이스예요. 여러분들 이제 새 학년, 새 학기를 겨울방학 지나고 나면 맞이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는데 이 상황에서 이 학생처럼 고민이 있다면 일단 나에게 유리한 전형이 내년 내가 시험을 치르는 해에는 어떤 대학들이 있을지를 미리 점검해 두는 것도 준비할 수 있는 전략 중 하나가 되겠죠.